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이제는 네.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예. 핑계라고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도로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단 지각한 부분 너무 죄송하고요. 네. 저희가 아침부터 많은 분들도 일찍 깨셔서 저희 방송 함께 하셔야 되는데 오디오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너무 다시 한번 예. 죄송한 말씀 죄송 말씀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나가는지만 네. 확인을 좀 됩니까? 네. 죄송합니다. 잘 나오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서 자, 오늘 좀 중요한 저희가 이야기를. 좀 중요한 얘기만 네. 하고 바로 또 이남우 교수님을 모셔볼 건데요. 네. 여러분들 오늘 S&P 500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기분 좋은 네. 내용입니다만 왜냐면 장 마감한 이후에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나왔는데 약간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밤에 열리는 시장에 반영이 되면 나스닥이 다시. 약간 조정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빠르게 설명드리고 바로 마이크를 네. 넘기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그림 하나만 보고 딱 시장의 이해를 높이시는 거죠. 요즘 그림 찾는 데 좀 재미 들리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는 해먹에서 정말 즐거운 한때를 즐겼는데 그쵸. 오늘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별로 좋지 그림이죠. 않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림이 약간 시차가 있어서 나가도 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보시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흐름만 간단히 짚어드리면 오늘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굉장히 강했고요. 테슬라. 나스닥이 1.39%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S&P 500이 0.98%, 다우가 0.63%가 올라오면서 3대 지수가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나스닥의 성장 동력은 뭐 다 많은 게 있었지만 테슬라가 이번에 또 다시 한번 3.77%. 네. 1,300달러 제시하는 분이 있어갖고 목표 네, 주가를요.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냥 올해 가면 네. 1,500슬라까지 가지 않겠냐. 올해요? 제 생각에 내피셜에. 올해 안 해요? 1200, 저 얼마 전에 1200달러 외쳐달라 하셔가지고 1200달러만 외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1500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저의 생각이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최근에 네. 여러 IB가 목표 주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그쵸. 강한 모멘텀이 붙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료가 안 나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네. 보시면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애플하고 아마존의 실적만 그쵸. 제가 체크해 드립니다. 네. 먼저 애플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EPS는 1.24, 전망 1.24 대 실제 1.24가 나와주면서 부합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다만 매출이 미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매출이었던 아이폰 매출까지 미스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 아이폰이 그러면은 덜 팔린 게 아니라 약간 또 뭐 공급망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덜 팔린 거죠?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공급망 이슈가 사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4분기에는 완화가 전망되고 있다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게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오늘 팀쿡이 이런 공급망 문제 때문에 60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6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60억 달러. 예. 아니 항상 계산하실 때 좀 한 1180만 곱하면 대부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곱하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네. 한 6, 7조 나오는 거니까 6, 편하게 7조? 보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간에서 지금 한 3%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요. EPS 8.92 대비해서 6.12가 나와지면서 미스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매출 그래요. 역시 미스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그러니까 EPS 미스, 매출 미스, 전망치까지 미스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가장 안 좋은 기업으로 뽑혔습니다. 오늘. 제가 네. 어제 뭐 애플이랑 아마존 뭐 걱정할 필요 있겠어요 했는데 걱정을 했어야 됩니다. 네, 걱정했어야 너무 되고. 또 낙관적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4분기 전망도 매출 전망도 아마존은 4에서 12% 증가를 봤는데 월가는 13.2%를 얘기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낮게 나오냐라고 네. 우려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공급망 문제, 인건비 상승, 화물 운송비 등등 해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라고 언급이 나와주면서 근데 이거는 좀 예측이 됐던 부분 아닙니까? 됐죠. 됐습니다만 근데도, 지금 8.9이라고 그러면 네. 솔직한 얘기로 8달러대가 나와야 되는데 6.1이면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7도 아니고. 예, 7도 아니고. 이건 뭐 너무나 또 6달러 초반입니다. 네.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역시 시간에서 4.28%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적어도 애플과 아마존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오늘 장에서 하락하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애플에 대한 내용인데 애플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매출 총 이익률이 원래는 전망이 42%
모습이었는데 네네. 40.2%로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게 좀 그나마 다행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굉장히 또 주가 흐름이 좋으면서 연속적인 또 상승세로 이게 뭐 정말 이러다가 11월 내로 뭐 $1,200 네, 갈 그렇습니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봉의 크기가 네. 점점 길어집니다. 커져요. 예, 점점 커지고 길어지고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예, 파이퍼 샌들러가 기존에 $1,200에서 1,300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주가가 탄력받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실제 전기차 기업들의 약진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 루시드 모터스라고 하는 기업도 역시 오늘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전기차에 대한 약진이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실제 또 포드가 또 어제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그쵸. 3분기 실적 호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테슬라와 동일하게 전기차에 대한 어떤 관심이 커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네. 말씀드렸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비자가 굉장히 좀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 보여서 연일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카드 결제 시에 페이팔 스퀘어에 인센티브를 지급한 게 아니냐. 예,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조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네.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스타벅스 똑같이 중국의 코로나 확진 때문에 지금 가동이 안 된다. 영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내용이 나와주면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시간에서 3.27%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공급망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이슈 같은 것도 나와주면서 일부 기업들이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연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어쨌거나 오늘은 3-4% 하락이 좀 예정돼 있으니까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이 좀 소멸되고 나면은 다시금 원상태로 그리고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기업은 오히려 그런데 이렇게 조정받을 때 신규 매수에 아니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만약에 이제 본연의 어떤 영업 활동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네. 좀 멀리 봐야겠지만 그렇죠. 당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는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주식이 더 많이 빠진다고 그러면 매수 관점에서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리겠고요. 네. 어쨌거나 어려운 하루가 될 것 같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본부장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고요. 바로 오늘은 이남우 교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매주 반갑습니다. 금요일마다 저는 네. 사실 이 시간이 좀 기다려지는데 오늘 보니까 빅테크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또 다뤄주실 텐데 또 마침 오늘 실적 발표한 맞아요. 기업들이 좀 좋지 않아서 교수님은 또 어떻게 네. 보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네. 실적을 발표한 지 이제 3주 차죠. 그러니까 그렇죠. 첫 주에는 이제 금융주들이 주로 했고 지난 주에는 이제 컨슈머 기업하고 저희 얘기했던 네. 테슬라가 이제 화제였고 이번 주는 빅테크 보통 우리 얘기하면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 5개 회죠. 근데 5개 네. 회사가 오늘 방금 전에 한 1시간 전에 따끈따끈하게 발표한 그 애플하고 아마존 포함해서 5개 회사가 다 실적을 그렇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빅 시즌, 빅 위크가 아주 중요한 주인데 먼저 왜 이 빅테크가 중요한지 저희가 한번 그 숫자를 한번 살펴보면 숫자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우리 차트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어요?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히 계산을 해봤더니 이 5개 회사의 시총을 다 더해보면 9조 2천억 달러쯤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 지금 미국 시장에 우리 S&P 500 기준으로 시총의 25%.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뭐 삼성전자에 그 의존한 게 길들여져 있지만 네. 미국 시장에 이렇게 몇 개 회사의 그 시총이 좌우되는 적은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의미를 보냐면 아마존 한 개 기업이 독일 지수인 닥스보다도 시총이 크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4개 회사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4개 회사를 더한 시총이 일본 시장보다 큽니다. 일본은 이제 토픽스 지수 한 2200개 기업 시총을 다 더해도 요 4개 기업을 더한 것보다도 시총이 일본이 작습니다. 그만큼
진짜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고 이 회사들은 21세기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도 어떻게 변할지 이제 그것을 나타주는 그런 청사진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지금 이렇게 비중이 크면은 사실 뭐 미래를 그리는 그 관점에 있어서 이 기업들만 봐도 좋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이 기업들이 근데 불투명하거나 안 좋으면은 오히려 또 부정적인 이슈가 더 커지니까 저는 이렇게 시장에 뭔가 큰 게 의존적인 게 있는 게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장단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한국 우리 증시도 삼성전자에 너무 의존적이니까 네. 그게 최근같이 이제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고 삼성전자가 워낙 세계적인 최고의 IT 하드웨어 업체니까 한국 증시를 또 견인해 주는 적도 있고 우리도 뭐 작년하고 올해 명암이 좀 갈리지 않았습니까? 증시의 방향성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5개 기업이 계속 높은 성장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너무 좀 식상한 종목 아니냐. 특히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은 우리 장봉 부장님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좀 모멘텀이 떨어지는 게 그렇죠. 아니지 않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노이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왜 노이즈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증시를 볼 때 너무 단기적인 거에 휩쓸리지 말고 항상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네. 객관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큰 흐름에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여기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5개 빅테크 회사가 제가 개별적인 종목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독주를 계속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크게 3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R&D, 세 번째는 브랜드 가치. 왜냐하면 20년 전, 30년 전, 아니면 불과 뭐 5년, 1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인재들, 세계의 인재들은 변호사가 되거나 뱅커가 되거나 컨설턴트 아니면 대기업을 들어갔는데 지금은 실리콘밸리에 이 5개 기업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재를 다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스탠포드, MIT, 하버드, 예일 같은 아이비 스쿨의 인재들이 요즘은 컴퓨터 사이언스 우리 얘기하면 이제 프로그램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공부를 제일 똑똑한 친구들이 이거라고 이 학생들의 대부분이 이 5개 회사를 조인을 합니다. 급여도 워낙 높고 그냥 연봉이 초봉이 15만 불, 20만 불씩 되거든요. 프로그래머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다 뽑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결국 인재가 사람이 회사를 만드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이러한 그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좋은 사람들을 다 뽑아서 수십조 원, 각각 회사가 수십조 원의 R&D를 합니다. 아마존은 금년에 50조 원을 R&D에 투자하고 알파벳 같은 데도 한 20몇 조 원,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수십조 원의 R&D를 하면서 진입장벽을 쌓거든요. 그래서 IT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하드웨어, 자동차, 제약, 바이오 이런 쪽이 이제 R&D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좋은 인재를 뽑아서 R&D를 하면서 진입장벽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이 그림 보여주시는데 제가 하나 더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이것도 보여주시겠어요? 좀 제가 자료를 만든 게 우리 조교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잘못해서 좀 부실합니다. 이런 그 실리콘밸리의 비즈니스 모델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게 피터 틸이라고 한국에도 꽤 유명하죠.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저서를 썼던 분인데 페이스북 최초의 외부 투자가고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일론 마스크랑 그 뭐 맞먹을 정도로 그 아주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가이자 전략가인데 이 사람은 위대한 기업은 그 경쟁하지 않는다. 경쟁은 자본주의의 잘못된 생각이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좋죠. 왜냐하면 가격을 내가 낮게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경쟁은 패배자들의 것이다. 뛰어난 기업은 다 독점을 한다. 구글이 이제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좋은 인력을 계속 뽑아가고 R&D를 엄청나게 투자해서 진입 장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 브랜드라고 독립적인 컨설팅 회사인데 1년에 한 번씩 세계 최고의 브랜드
그 글로벌 브랜드 톱 100 회사를 발표하는데 네. 1, 2, 3, 4가 다 빅테크고 실제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하고 이런 걸 다 더하면 삼성이 지금 우리 뭐 대한민국의 삼성이 5등인데 삼성과 네. 거의 막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그 기본적인 그 장점은 아주 구조적인 거고 이게 더 심화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빅테크의 독주는 당분간 계속되고 그 결과 물론 이제 미국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저는 해체를 시킬 걸로 보지는 않지만 너무 이런 회사들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정부가 좀 간섭을 할 것이고 특히 이제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FTC의 리너 칸이라는 32세 법률 전문가가 아주 좀 그 강성입니다. 네. 그래서 좀 간섭을 하고 법을 좀 바꾸겠지만 기본적인 이러한 그 20%에 가까운 고속 성장은 당분간 몇 년 동안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애플과 아마존의 생각보다 조금 저조한 거는 어떻게 보면 공급망 문제, 반도체 부품 부족을 그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에 영향을 안 받는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아주 좋았죠. 네, 좋았습니다. 페이스북도 실적이 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견된 것이고 노이즈라고 생각하기에 우리 청취자들이 너무 이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지면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이름을 바꾼 기업이 있습니다. 그쵸. 예. 페이스북부터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좀 예. 놀랐어요. 이게 페이스북이라는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한데 최근에 이제 신사업을 우리는 메타버스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름까지 메타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메타. 어떻게 보셨어요? 이름도 심플하고 좋습니다. 요것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페이스북 할 때는 구글 알파벳이 한 4촌형쯤 됩니다. 훨씬 회사도 만든 지 좀 오래됐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형이 강기를 좀 따라가는 것 같은데 2014년에 그 알파벳이 그 당시에는 구글이었죠. 이제 구글이 지주사 체제, 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그때 사명을 알파벳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은 실제 모건 스탠리에서 CFO를 했던 루스 포렛이라는 여성분을 실리콘밸리 이 회사 그 구글의 CFO로 영입하면서 이분이 그 진두지휘를 해서 이제 이 작업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요거는 이제 우리 알파벳 그 지주회사 체제인데 페이스북도 메타로 이제 오늘 그 저커버그가 실제 그 자기가 시연을 했죠. 메타버스 시연을 하고 우리는 이제 페이스북의 이름은 남지만 우리 그룹 페이스북 그룹의 이름은 메타로 바뀐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알파벳이 이제 보면 여기 왼쪽에는 돈을 버는 지금 독점적인 피터 틸이 얘기하는 니네 이렇게 비즈니스를 만들어라 독점해라 보면 광고 검색 그 다음에 구글 맵 뭐 클라우드는 아직 독점적이지 않지만 안드로이드 유튜브 뭐 자기 분야의 독점적인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알파벳의 돈의 100% 이상을 법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투자한 그 웨이모, 자율주행, 딥마인드, AI 그 우리 이세돌 이겼던 이제 이러한 그 미래 사업들은 그 오른쪽에 모아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를 미래를 견인할 거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 페이스북도 이제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기존에 페이스북에서 돈을 많이 버는 우리가 쓰는 페이스북 그 앱 그 SMS, 네.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왓츠앱, 메신저는 이제 왼쪽에 그대로 남아 있고 오른쪽에 그 메타버스 그러니까 이제 그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하는 신규 사업부를 분리해서 따로 4분기부터도 실적을 발표하겠다고 그 며칠 전에 그 분기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컨텐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모아서 기존에 돈 많이 버는 데는 우리 기존에 이렇게 놔두고 오른쪽에 미래의 21세기의 메타 그룹을 이끌 회사들은 여기에 이제 분류를 한다. 그래서 그 실제 그 얼마 전 며칠 전에 실적 발표할 때도 내년만 우리가 돈을 이 부분에
100억 달러, 11조 원을 쓰고 메타버스 이런 쪽에 그다음에 인원만 10,000명을 더 늘린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페이스북 그 전체 종업원이 한 7만 명쯤 되는데 15%를 여기에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단한 큰 변화고 그다음에 주주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페이스북 자체가 뭐 지금도 영업이익률이 여기 이제 보면 요 그림 좀 40%. 올려주세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빅테크 중에서도 이익이 제일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즈니스는 요즘에 이제 성장성의 문제, 이제 뭐 그런 문제를 좀 질문을 던지지만 페이스북은 가장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0%까지 올라갔다가 뭐 안 좋을 때는 30% 초반대, 그 다음에 이제 이번 3분기 지난 분기에도 36%. 왜냐하면 이 회사 원재료가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뭐 업로드하고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안부 정하는 게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다 원재료니까 우리가 원재료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 대신 우리는 그 서비스를 쓰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워낙 뛰어나서 그런 회사는 왼쪽에 모아두고 미래 산업은 오른쪽에 두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전략적인 그런 약간 선제적인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을 요즘 좀 미국에서 정치인이나 언론에서 군기를 잡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다음에 혐오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는 정보를 갖고 정치적이지 않다고 회사는 얘기하는데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압박이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사업 개편을 통해서 미래를 지향하고 과거에 우리 페이스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다르게 봐달라.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무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연을 하고 저도 약간 잠깐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근데 뭐 재미있더라고요. 되게 이해는 잘 안 가지만 근데 월가에는 자기도 잘 이해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한 움직임인 것 같고 그래서 주가도 조금 뭐 한 2, 3%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주인공을 바로 만나봐야겠죠. 오늘 실적 발표한 애플. 네. 애플이 지금 한 3.7%가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우리, 지금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지? 이런 약간 이런 표정 잠깐 지으신 것 같은데 뭐 실적 발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 팀 쿡이 네. 컨퍼런스 콜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면 뭐 30분 1시간 내에 그 회사의 경영진이 직접 나와서 그 지금은 요즘은 이제 화상으로 줌으로 하죠. 웹캐스트가 돼서 팀 쿡이 실제 항상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는데 조금 최근에 이제 주가도 올해 들어서 한 15% 올라서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급망 문제나 이제 부품 부족을 극복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치 대비 매출액은 한 2, 3% 생각보다 좀 저조했고 그다음에 아이폰이 생각보다 좀 미스가 생각보다 좀 저조했어요. 한 6% 정도 미스를 했고 근데 꼭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서비스 부문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앱을 이용한 애플 뮤직 그다음에 애플 뭐 다른 그 종합적인 그 서비스 부분은 상당히 좋아서 꼭 그렇게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보면 61%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29%나 되네요. 예, 거의 그렇죠. 30%에 육박하는. 그래서 플랫폼 기업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만 여전히 이익의 대부분은 하드웨어 아이폰에서 나오는데 29%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한다는 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대단하죠. 저는 이번 실적이 안 좋은 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회사가 얼만큼 비즈니스하기 어려운가 하면 애플은 원래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아주 상세하게 주는 걸로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과제를 주는 게 다음 분기에 그 가이던스를 주면 그거 갖고 순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애플이 가이던스를 코로나가 나고 나서 안 주기 시작했는데 이번 실적에도 다음 분기 우리 가이던스 줄 수 없다. 그만큼 상황이 예측 불허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정도 29%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실적을 발표한 거는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애플은 보면은 근데 또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의 흐름을 또 보면은 이제 뭐 아마존 주주분들은 혹은 사고 싶은 분들은 왜 대체 액면 분할 안 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네. 애플은 액면 분할도 하고 예. 자사주 소각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보면 기본적으로 그 빅테크 5개 중에서는 그 성장 기본 회사의 자체 성장성은 제일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좀 이제 중년 정도 된 회사죠. 한 40대쯤. 그래서 뭐 20%의 고속 성장을 안 하는데 그래서 실제 지난 10년 동안 보면 순이익은 연 한 10에서 15% 성장을 했는데 순이익이 그거보다 훨씬 높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가 지난 10년 동안 상장 주식 수를 33%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장 주식 수가 가령 100개였는데 그것을 33% 소각해서 지금 67개니까 나머지 있는 우리 주주들은 기업 가치가 그만큼 뭐 거의 50%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견인하고 이끌고 있는 게 팀쿡이고 시장이 그 팀쿡에 대한 신뢰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 재작년 보면 이 회사 순이익보다도 많은 규모의 금액을 자사주 매입 소각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네. 주주 친화적이고 그런 거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좀 배울만 하죠. 애플 같은 경우 이제 앞서서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여전히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애플이 그런 서비스 쪽에 있어서의 매출을 계속해서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도 그럼 계속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R&D 하고 그러니까 있고. 실제 여기 그림 띄워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애플이 뭐 한동안 좀 지적을 받았어요. 뭐 한 1, 20조 돈을 R&D에 쓰는데 팀쿡 R&D. 사장님 도대체 그 돈을 다 어디다 쓰십니까? 왜냐하면 항상 아이폰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해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2018년부터 전격적으로 이 회사가 실적 발표할 때 이 그림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파워포인트. 그 아이폰 판매 대수를 발표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고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다. 그리고 서비스가 우리 비즈니스를 견인한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애플이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한 규모의 R&D 투자를 했습니다. 22조 원, 매출액의 한 7%. 근데 다른 빅테크 기업은 매출액의 한 15에서 20%를 R&D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회사의 그 특허 파이프라인을 보면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애플이 지금 R&D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피트니스. 애플 워치를 보면 뭐 심혈관 같은 거 측정해주고 벌써 이미 그렇죠. 이쪽에 나가 있고 그다음에 웨어러블 그다음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여기도 이제 그 페이스북이 하는 그 메타버스 관련된 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머신러닝을 응용한 자율주행, 그러니까 전기차를 진출해서 이쪽도 가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영역인 분야가 많아서 시장은 이러한 그 비즈니스가 구체적으로 얼만큼 매출액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 한 20조가 넘는 R&D가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면서 결국은 이 회사의 성장성을 더 견인할 거다.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애플하면 사실 애플카 얘기도 심심치 않게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예. 그게 뭐 현실화 가능성이 뭐 5년 10년 안에 될까요? 저는 애플카가 제가 너무 예쁠 것 지난주에 그 같아서. 테슬라 말씀드릴 때 테슬라가 그때 한 800 몇십 불인데 $2,000 얘기도 월가에서 나온다. 네. 그 논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꾸로 테슬라는 또 리스크도 항상 많은데 중국 관련된 리스크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공장을 큰 걸 갖고 네. 있으니까 거기서 매출도 많이 올리고 그다음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리스크 중에 하나가 애플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애플이 자동차를 전기차를 만든다면 저는 제가 애플 제품 개인적으로 쓰는 게 한 너댓 개 되고 저희 가족 4명이 다 합쳐보니까 15개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라는 네네. 게 한번 들어가면 다 연결해서 쓰게 그냥 되잖아요. 다 그 패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5개 애플 제품을 전 세계인이 쓰고 있습니다. 그 생태계라는 게 막강한데 그래서 저는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면 전기차를
사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테슬라 지금 타고 계시지만 애플이 만들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실 정도로 매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존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애플보다도 실적이 조금 더 안 좋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도 보면 그 최근에 이제 투자를 네. 그 저 풀필먼트 센터라고 이제 그 저 딜리버리를 해주는 이제 거기에 뭐 한 2배 이상 몇 년 동안 투자를 했죠. 근데 결국 여기도 보면 그 공급망 문제, 그다음에 로지스틱스에 직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되게. 그래서 보면 이제 매출액이 15% 정도 성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왜 시장이 좀 생각보다 저조하다고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요 그림 하나 보내주겠어요? 예. 지난 10년간 보면 아마존은 매출이 연 27%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넘는 거 진짜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15% 성장도 상당히 괜찮은 숫자인데 네.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둔화가 된 것 같고 반면에 이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버는 캐시카우인 AWS는 계속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클라우드에서 2등, 그 다음에 구글도 클라우드에서 3등을 하는데 거기다 좋았거든요. 한 40-50% 매출이 증가했는데 아마존도 계속 좋았다. 그러니까 진짜 이커머스가 이제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조금 실망스러웠던 것은 매출은 둔화되는데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계속 뭐 엄청나게 사람을 뽑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를 많이 올려줬습니다. 뭐 $15, $20씩 시간당 주는데 영업이익이 한 22% 감소해서 네. 영업이익률이 최근 분기는 4.4% 좀 낮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존은 재미있는 게 분기 실적을 보면 이 회사가 재무제표 중에 처음 보여주는 게 현금 흐름표예요. 손익계산서나 대차제조표를 안 보여주고 우리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기계다. 진짜 그걸 자부심 있게 얘기했는데 실제 이번 분기는 영업 현금 흐름이 39%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되는데 설비 투자는 지속적으로 많이 해서 41% 설비 투자가 작년 대비 늘어서 한 분기만 20조 원 정도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큰 트렌드에 있어서는 아마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 최고의 인재를 계속 뽑고 있고 미국에서 네. 가장 채용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가 R&D를 50조 원을 매년 투자합니다. 설비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진입 장벽을 쌓고 그다음에 아마존의 브랜드 가치가 지난 2-3년 동안 가장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대형 기업 중에서는. 그래서 너무 이것도 좀 노이즈가 아닌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빅테크들을 다 좋게 생각하고 아마존도 단기 실적이 네. 좀 부진하다고 너무 이렇게 염려할 건 아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 마감 후에 주가는 뭐 각각 애플도 3%대, 아마존도 지금 3%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들 네. 기업의 성장은 앞으로 이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게 또 결과로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니까 긍정적으로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엔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 다니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그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도로용 도 자, 송기령 부사장의 마인드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또 지금이 네. 또 싸게 살 수 있는, 네, 할인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24시간 동안 전체적인 세상을 읽는, 미래를 읽는 눈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네.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였던 건데 몇 번째였죠? 아, 그러니까요. 나스닥은 그동안 상대로 약간 좀 쉬었거든요. 네. 9월 7일이 마지막이었는데요. 거의 그러니까 50일 정도 됐나요? 딱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 아닙니까? 오늘이 거래일로. 네. 거래일로? 그러니까 어. 오늘이 금요일이죠. 우리 네. 오늘 할로윈 아닙니까 우리나라? 오늘 내일인가? 30일 아니에요, 할로윈이? 모르겠어요. 날짜도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나스닥도 9월 7일 이후 처음 사상체고가 갔습니다. 38번째 사상체고가고요. S&P 500은 58번째 사상체고가 갔습니다. 특징주만 한 두 개만 빨리 보고 저 오늘 좀 준비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네. 포드는 어찌되었건 좀 올랐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거의 불법 수준에 올라간다고 좀 하는데요. 불법이요? 이건 심하죠. 오늘 거의 18달러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오, 17.8, 장중에. 17.9까지 가갖고 전제 짐지 이제 13달러 정도 기준을 봐서 지금 이제 제 목표는 있지만 내 피션은 있지만 한 20달러만 가도 땡큐다 그랬는데 네. 뭐 거의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포드나 GM도 마찬가지, 이 다음 뭐 테슬라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오늘 예를 들어서 JP모건이나 UBS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자동차 주식을 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경기가 좀 약간 그렇고 사람들 공급망 이슈잖아요. 오늘 앞서 이남우 교수님 얘기하신 것도 다 결국은 공급망 이슈랑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마존이나 애플 다 그런 거거든요. 결국 비용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오래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동차를 사라는 얘기 하는데 여하튼 테슬라가 됐건 뭐 포드가 됐건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애플은 다 얘기했지만 애플은 다 보셨는데 넘어가겠는데요. 네. 애플은 오늘 뭐 시간에서 뭐 2, 3% 정도 빠지고 있는데 오늘 얘기했지만 공급망 이슈가 상당히 크게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뭐 50억 달러 정도 이제 쉽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아이폰 13는 이번에 닷새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 13 이제 그 다음 얘기고,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그 도대체 공급이 언제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번에 핵심은 딱 건드린 게 칩이거든요. 칩. 그러니까 그런 이슈를 얘기했다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런 상태로 시장이 오늘 정규장이 열리면 바뀔 가능성이 커졌죠.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요. 시가총액. 시가총 오늘 그러니까 애플이 좀 올라가지 못하거나 혹시라도 떨어지면 바로 바뀌는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어제 제가 보여드린다고 해서 못 보여드린 거 오늘 제가 갖고 왔습니다. 딱 이겁니다. 이게 뭐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여러분들 다 쓰시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용자 수입니다, 그냥. 아니 근데 이게 주가 아닙니까, 주가? 각도가 갑자기 좀 가팔라졌네요. 그럼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특히 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전부 다 집에서도. 집에서 일을 하니까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숫자를 보라고 그렇게 강조 드릴 때는 네. 주가를 보시라는 것이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365죠. 앞서 이제 제가 저도 오면서 다 들었거든요. 이남우 교수님 이제 쉽지 않은, 그러니까 워낙 강의가 많잖아요, 학교에서. 그리고 외국인들 일일이 다 하나하나 컨설팅 다 해주거든요, 학교에서. 제가 우리 몇 번 가봤잖아요. 네, 가봤습니다. 그 강의 사무실에도 가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조교분이 오늘 좀 어려워갖고 자기 직접 하니까 좀 파워포인트 어려웠다 그랬는데 전화 본부장님은 훨씬 비싼 조교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조교를 데리고 있습니다. 진짜. 네. 마이크로소프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저희는 이 작업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죠. 예. 2조 달러의 그 시가 갖고 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수많은 사람, 저 많은 사람들이 비서를 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힘이고 상대적으로 이게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제조도 하죠. 서비스도 하고 있고 엑스박스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안정된 흐름을 보일 뿐이고 예를 들어서 정말 아이폰이 더 잘 공급이 되고 특히 이번에 그동안 이제 기다렸던 게 맥북이 새로 나왔지만 이번에요. 맥북이 지금 제일 많이 지금 부진했어요. 이번에 맥북이요. 맥북이
구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아, 그래서 없어서 못 전년 동기는 사는군요. 불과 1%밖에 못 늘어났을 겁니다. 네. 맥북이. 다만 이번에도 서비스 매출은 생각보다 더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시장은 변동성은 큰 게 애플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애플도 한번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설명드려야 있겠지만 애플이 지금은 매출의 서비스 비중이 한 28% 30%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한 2025년 되면 50% 이상이 갑니다. 지금. 그러면 애플도 훨씬 더 안정되겠죠. 나쁘다 좋다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적다 많다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소는 진짜 이쁜 주식이래요. 어느 거요? 마소요? 마소. 그건 지금이나 그렇죠. 지금이나 그렇죠. 아, 그래요? 혹시 내년이라도 이렇게 풀려갖고 애플이 잘 나가면 마소? 아 이거 주식도 아니라는 분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은 저는 솔직히 주린이라고 보죠. 그래서 어떤 특정 주식 올라가고 좋아하고 내려가고 하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시면 되죠. 누구가 이게 뭐 엄청 칭송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은. 칭송할 필요 없고 저희 출연진이나 저나 이런 한테 고마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본인이 판단하시면 네. 되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아마존도 오늘은 4분기 실적의 가이던스까지 실명시켜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가 되겠는데 오늘 이제 뜬금없는 주식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죠? 어저께는 테러다임이었잖아요. 네. 네. 저는 어저께 새벽에 어저께 밤에 자기 전에 한 9시쯤 그 알람이 뜨는데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에 또 3%가 떨어졌고 입이 싸다. 이런 거 얘기하고 또 내일 아침에 유유가 난무하다 그랬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을 미스했습니다. 이게. 쇼피파이. 5년 만에 처음이라는 건 거의 사상 처음이란 거나 마찬가지예요. 쇼피파이가요. 왜 조금 그랬을까요? 따지니까 오늘 정규장에서 7%는 올라갔습니다. 이게. 쇼피파이 네, 실적 미스했는데 왜 7%는 올라갔습니다. 이게 보면 저는 이게 다른 거랑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런 시장에는 반영됐다는 겁니다. 몇몇 증거사 반영이 이미. 됐다. 뭐 주가는 앞으로 흘러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런 상황이 얘기를 할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쇼피파이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우리 여돈 앵커는 잘 아시잖아요. 그쵸. 쇼피파이란 그런 네. 비즈니스 모델을 알고 계시고 여기서 혼자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동대문에 하고 의류 사업하시는 분 이걸 네. 다 합니다 지금. 동대문에 사업을. 브랜드에서도 네. 심지어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해외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번 분기에 새롭게 고객사가 된 큰 대형 기업들의 리스트를 발표했는데요. 네.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집에서 그 요즘 그 카메라 있죠. 네. 그 화상 카메라 쓰는 거 어떤 브랜드 쓰세요? 화상 카메라 안 쓰는 화상 거예요. 로지텍스죠. 로지텍. 로지텍 아세요 로지텍? 그리고 키보드 좋은 것들 비싼 거 뭐 어떤 거 쓰세요? 전 키보드요? 마이크로소프트 쓰는데. 아니, 전 다이소 껐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로지텍 사드렸잖아요. 로지텍 돈을 또 새롭게 고객사가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 좀 말씀드린 총 매출이라고 있죠. 총 매출. 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하는 사람들은 총 매출은 자기의 순 매출이 아니라 총 매출은 쇼피파이 전 세계 고객사가 160만 고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요돈 앵커께서 네. 160만 개 법인 중에 하나 아니면 개인 중에 하나인데 네. 160만 개의 총 매출이 아마존의 40%입니다. 그리고 이 160만 개의 월간 순 참여자 있죠. 그 들어가는 사람은 아마존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쇼피파이의 큰 해상은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고요. 네. 온라인 테크놀로지 하면 이제 인비절라인이라면 다들 아십니다. 인비절라인이요. 인비절라인 투명 치아 교정하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회사 이름은 모르시지만 아마 치아 교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치아 교정에서 조금이라도 자제분한테 돈을 썼던 분 아니면 본인이 썼던 분 이거 다 아닙니다. 브랜드는 아시거든요. 뭐 치과 선생님 모르신 분 다른 분도 없고요. 네. 인비절라인이 그 온라인 테크놀로지 오늘 또 깜짝 실적 발표해서 온라인 테크놀로지 나왔고요. 이건 넘어가겠지만 앞서 충분히 설명 나갔는데 네. 메타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공식 발표를 했는데 아쉽죠. 두 달 전에 메타라는 ETF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심벌을 뺏겼어요. 뺏긴 거죠. 예. 그래서 M버스에 갖고 MVRS가 이제 새로운 심벌로 아마 12월 정상적으로 다 업무 처리가 되면 12월부터 아마 12월부터 맞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될 건데 그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겁니다. 그건 처리가 되면 금방이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요거 잠깐 이거 오늘 어제 좀 준비해 드린 건데요. 네.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그 예측치가 발표됐는데 어저께 나온 겁니다. 어저께 아침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좀 준비를 못 해드렸는데 전미소매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NRF라고 보겠는데요. 통상 연말 쇼핑 시즌이라는 건 미국에서 11월부터 12월 두 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이벤트가 있는 날은 땡스기빙부터 해서 크리스마스 그리고 슈퍼 세러데이는 아시죠?
슈퍼세러데이는 크리스마스 직전 토요일 슈퍼세러데이라고 합니다. 그걸 포함한 주요 날인데요. 평균적으로 연간 쇼핑 판매 19%가 요 시점에 들어갑니다. 요 시점. 네.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면 6분의 1이지만 전체적으로 5분의 1 이상의 매출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서 중요한 거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연말 쇼핑 시즌에서 8,500억 달러인데 이런 건 무시하셔도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증가율이 작년 대비 8.5에서 10.5%. 저희가 이제 여기 표시해 놨잖아요. 예.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부분이 어느 정도냐? 작년에는 8.2% 늘어났고 5년 평균은 여기 4.4% 정도 늘어났는데 네. 저는 3주일째 일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마우스가 따라간다는 걸. 저게 노란색이 네, 처음 봤습니다. 포인트죠. 네. 그래서 이게 평균보다 2배 정도 늘어나면서 중요한 것은 사상 최고의 증가율이다 이번에.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 특히 그 중에서도 온라인이나 비점포 판매가 11에서 15% 정도 늘어나 보셔야 되겠고 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저희가 본부장에 한번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네. 그 선반에 물건이 없을 거 걱정하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걱정하지 마라. 충분히 확보를 해놨다. 물론 농담하고 뉴스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당장 주문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요. 네. 그렇지만 어찌됐건 충분히 재고를 확보했다라고 자기네 조사했을 때는 그렇게 나왔다고 보여야 되겠고요. 네. 그 물론 이제 우리 교수님은 그런 예상을 하지 않으시지만 네. 지난번 실적 때도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네. 발표 나서는 주가 재미없다가 정규자서 급등했잖아요. 네네. 혹시 애플, 아마존도 그럴 영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남우 교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좋지 않겠지만 네. 뭐 워낙에 정부장 미래가 들어가면 기대가 네. 된다 말씀하셨죠. 이남우 교수님이 뭐라고 했었는지 제가 못 들었는데 저는 제 얘기는 안 하고 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이머 다이먼 회장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시즌에 나오면서 첫날 했던 얘기, 전 이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은 다들 대부분이 보면 서플라이 체인 이슈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분이 그날 발표문에 이런 얘기가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을 거다. 쏙 들어갈 그러니까 결국 거죠. 지나간다는 얘기죠. 다만 언제인지는 모르겠죠. 왜냐하면 오늘 그걸 물어봤어요. 팀쿡한테도 얘기한 거가 내년에 언제 좋아질까 했더니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남우 교수가 얘기한 대로 자기네가 적극적인 가이던스를 발표 안 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할 거다. Nobody will be talking about us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는 안 할 거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디맨드 수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애플 관련돼서도 뭐 다 얘기 들으셨겠지만 댄 아이브스 같은 사람 벌써 인터뷰 나왔어요. 벌써 나왔습니까? 지금 애플의 문제, 애플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애플의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살려고 줄 서 있는데 물건을 못 갖다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대기 수요죠. 나이키가 한참 떨어졌다가 2달 떨어졌다가 반등했잖아요. 네. 딱 그 같은 논리입니다. 어. 저 개인적인 얘기 드리면 저희 집사람이 이번에 아이폰 13을 샀습니다. 오, 좋나요? 아니 13을 샀는데 하얀색을 샀는데 네. 왜 샀냐면 딴 게 아무것도 없고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128기가 필요가 없어요. 256기가 256이 필요한 게 128 정도만 사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군요. 그게 바로 디맨드에 대한 거랑 서프라이즈.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 문제고 타이밍의 문제고 뭐 내년 뭐 좋아질 수 있겠고 언제라도 풀리겠죠. 하지만 그 정도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 말씀은 될 것 같은데 네. 요거 원본을 찾으시려면 구글에 치셔야 되겠습니다. NRF 에서 하는 거니까 NRF 헐러데이 2021까지만 쓰시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화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해놨어요. PDF까지 다운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요약본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시간이 앞전 시간에 좀 저희 방송에 약간 이렇게 돼갖고 늦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할 수 없이 본부장님 오늘 끝나고 한 8시 정도에 외전을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외전을 또 네. 통해서 네. 오늘 못다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네. 자, 외전은 어디서 하죠, 근데? 알려드려야죠.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지금 3프로TV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편집본은 어디서 볼 수 있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이 방송 끝나고 좀 못다한 이야기가 있는 날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TV에서 또 라이브 방송을 연이어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오늘 또 미국 시장도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흐름 보였으니까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동안 어디 가지 마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